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 온라인 커뮤니티 강세호입니다.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비 정책토론회 위기의 장기화기관 해법은 있는가? 두 번째 주제는 공포의 현조사, 스트레스로 몸져눕는 기관장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TV나 신문 같은 언론을 통해서 민간 장기요양 기관이 부당 청구를 하고 노인 학대 등을 하는 부정의 산실로 인식될 수 있는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사들은 극히 일부를 전체로 인식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특별히 과대 포장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나왔던 한 기사를 살펴보면 2015년 부당 청구를 한 실적이 1028개 기관을 조사를 해서 774개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는데 부당 청구 금액이 235억 원이나 되는 큰 규모의 부당을 청구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35억 원이라는 부당 청구 금액은 실제로 장기요양 기관들이 잘못을 한 금액이 아닙니다. 과실 금액이 아니고 그런 부당을 했을 때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감산 규정에 따른 금액, 부풀린 금액을 합한 금액이 235억이고 실제로 과실 금액은 어쩌면 수십억, 수억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굉장히 과대 포장을 했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현조사의 스트레스로 정신병,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고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능가하는 횡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냐면 보통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7일 이전에 현지조사를 한다고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증거인멸을 우려를 해서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당일 현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두 번째는 검찰,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서류를 박스에 싸가지고 전부 다 공단으로 가지고 가죠.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발견되면 기관 운영자 또는 관계자들을 공단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밀폐된 공간에다 가둬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 유도하는 행위, 이런 것, 그 다음에 그걸 시인을 잘 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 잘 봐줄 테니 이것은 인정해라, 그리고 거기에 서명해라는 협박, 또 그것도 안 하게 되면 너 정 그렇게 안 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 운영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즉 죽음에 이르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그런 형사법에서도 어떤 것을 잘못하게 되면 처음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계도하고 집행유예도 하고 벌금형도 하고 또 두 번째 저지르면 뭐 실형을 살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행정적 실수하고 고의적 부당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처벌을 하는 엄청난 법입니다. 형사법에, 우리나라 형사법을 훨씬 능가하는 장기요양 보험법이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하면 되지 왜 걸려가지고 그렇게 다른 얘기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법과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고 현장에 잘 전달이 안 돼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을, 못 알아야 될 규정이 지난 8년 동안에 22번이 바뀌었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합해서 50개, 70번
50번, 70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교양 보험시장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 집합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려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판별이 어려운 노인학대 등의 위반에 대해서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라든지 지나치게 부담되는 현조사 결과 때문에 누구도 알게 모르게 병이 드는 것, 그리고 가장 기관 운영자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공단이 활용하고 있는 종사자 고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일명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것인데,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있었는지를 고발하게 되면 최대 2억까지 포상금을 주는 파라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파라치 제도를 위해서, 그 신고를 위해서 가장 취업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현조사만 없으면 노인 장교양기관 열심히 하겠다, 어르신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되냐 하는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7일 전에 대상기관에 예고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며 대상기관 내에서 현조사를 실시한다. 시군구청이 책임자인데 공단 사무실에서 불려가서 죄인처럼 조사받는 행위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장교양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정의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실수와 고의적 부당행위를 구별하는 현지조사 지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주 변경되는 법과 규정, 그리고 장교양 정책에 대하여 현장에 적절하게 알릴 수 있는 정보 유통 채널이 갖춰져야 합니다. 법에 명확히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고시나 지침 등은 현조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에 장교양기관의 자율적 인력 운영의 대상이 되는 비자격자의 시간 배분은 시설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현조사의 약 70% 정도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라든지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자격증을 해서 운영하는 것 말고 필요수라고 해서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 그런 인력을 어떻게 고유 목적을 시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에게 그러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과다한 환수금액, 과징금, 과태료를 상식선에서 낮춰야 합니다. 5만원짜리 과실을 했는데 2천만원짜리 벌금을 무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죠. 그 다음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폐지를 하고, 자,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후 단속보다는 계몽 활동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요양법률 구조단을 운영을 확산하고, 촉탁 요양품질관리사 제도를 좀 확산해서 사전에 이러한 피해들이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서류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장교양기관 질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